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어느 비오는 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계단을 오르던 김준호와 이수연이 14층에서 마주쳤다. 둘 다 최근 이혼을 겪은 상처받은 마음이었지만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본 그 찰나 전기가 흘렀다. 괜찮으세요? 넘어질 뻔한 수연을 붙잡은 준호의 손길에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연한 만남들이 계속됐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강렬해지는 감정. 이게 운명인가요?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준호의 진심 어린 대답.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 두 사람. 마침내 준호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고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예스 라고 외쳤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섰다. 오늘도 야근으로 지친 하루였다. 15층 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14층 버튼이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누군가 먼저 탔구나. 혼잣말을 하던 순간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느껴졌다. 수연은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특히 힘든 하루였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탄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14층입니다. 기계음이 울렸다. 수연이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휘청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준호가 재빠르게 수연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마주친 두 사람의 눈. 수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준호의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이 만났다.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가 말했다. 혹시 아프시면 언제든 15층으로 오세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서로 도와야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했다. 오랜만에 느껴본 타인의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의 손이 자신을 붙잡았을 때의 그 안정감은 무엇이었을까? 준호 역시 15층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본 깊은 슬픔이 왠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쓰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달을 올려다봤다. 아직은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준호는 아파트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느라 요리도 배우는 중이었다. 라면과 냉동식품만으로는 건강을 챙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매장에 들어서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맡겨두었던 장보기가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같은 브랜드의 우유도 종류가 이렇게 많고 계란 하나도 특란, 대란, 유정란 등 선택지가 다양했다. 저분. 야채 코너에서 토마토를 고르던 준호의 시선이 멈췄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과일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밝은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으로 한결 밝아 보였다. 그날의 우울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수연도 금세 준호를 알아봤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그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어 있었다. 요즘처럼 외로운 시기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날은 괜찮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괜찮았어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15층에 사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14층 이수연입니다. 정말 인사가 늦었네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장 보는 게 처음엔 어렵죠. 수연이 준호의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생활 초보자의 어설픈 선택들이 한눈에 보였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 너무 익은 바나나, 그리고 조리법도 모를 것 같은 복잡한 재료들이 뒤섞여 있었다. 네, 맞아요. 아직 적응 중이라.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솔직히 뭘 사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요리 잘하세요? 조금은요. 피아노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실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어요. 피아노요? 정말 멋지네요. 저는 회사만 다니다 보니 음악과는 거리가 멀어서. 준호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쳤다. 혹시 어떤 분들을 가르치세요? 주로 동네 아이들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끔은 성인분들도 오시고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준호는 수연에게 장보기 팁을 물어보았고 수연은 친절하게 신선한 재료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둘 다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이 토마토는 너무 익었고 이건 아직 덜 익었어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수연이 토마토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며 설명했다.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게 좋은 토마토예요. 우와, 정말 다르네요. 저는 그냥 빨간 것만 골랐는데.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상한 채소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매장을 함께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준호에게 기본적인 양념류와 냉동해 두면 좋은 재료들을 추천해 주었고 준호는 회사 생활과 혼자 사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어색함도 점점 사라졌다. 함께 장을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특별한 것도 아닌 장보기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오며 준호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장보기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근처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 후 남성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터라 어색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과 오늘의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솔직히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네, 좋아요.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뜻밖의 만남이 조금씩 특별한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날씨나 동네 이야기 같은 안전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져 갔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어릴 때부터요. 처음엔 그냥 엄마가 시켜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수연의 눈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준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도 많이 연주하세요?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요즘은 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수연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왜요? 실력이 있으시면 연주회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1년 전에 큰 변화가 있어서요. 그 후로는 예전처럼 음악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자신도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비슷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달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수연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도 자신과 같은 아픔이 느껴졌다. 혹시?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하셨나요? 준호가 놀란 듯 수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저도 그래서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공감의 침묵이었다. 언제쯤이셨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년 전이요. 준호 씨는? 3개월 전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처음엔 정말 힘들죠. 모든 게 낯설고. 혼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준호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특히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 공허하죠. 수연이 준호의 말을 이어받았다. 네. 정확히 그 표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 나아지셨겠어요. 1년이나 지나셨으니까. 준호가 말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수연이 말을 멈췄다. 가끔은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준호는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그녀가 정확히 표현해 준 것 같았다. 저도 똑같아요. 준호가 진솔하게 대답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수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준호는 수연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제가 원했던 자유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외로운 자유죠. 수연이 준호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째 되니까 이게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수연이 따뜻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적응하셨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수연 씨는 어때요? 1년 동안 많이 달라지셨나요?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신중해졌어요. 그런데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전보다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늘었어요. 해가 지고 카페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져 갔다. 오늘 이렇게 대화하니까 참 좋네요. 수연이 먼저 말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준호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도 그래요. 사실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준호 씨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억지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고. 준호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저도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침묵을 나눴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묘한 친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저야 좋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어떠세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이라도. 좋은 생각이네요. 혼자 보내는 주말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때로는 우연히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하면서 짧은 인사와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일상이 되어갔다. 어느 저녁 준호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쇼팽의 야상곡이었다.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15층까지 전해져 왔다. 수연 씨구나. 준호는 책을 덮고 창가로 다가가 음악에 집중했다. 수연의 연주는 기교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각 음표마다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슬픔, 그리움, 희망. 복잡한 감정들이 선율을 통해 흘러나왔다. 연주가 끝난 후 준호는 한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가.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수연에게 준호가 말했다. 어젯밤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들리셨어요? 혹시 시끄러웠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쇼팽의 야상곡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연주를 들었어요. 수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해요. 요즘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피아노가 치고 싶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죠. 저도 요즘 그래요. 준호가 공감하며 말했다. 준호 씨는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예전엔 등산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혼자 가기가 그렇고 주로 독서를 해요. 어떤 책 읽으세요? 요즘은 에세이를 많이 읽어요. 위로가 되는 글들이요.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이었다. 혹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 되실 때 제가 연주 들어도 될까요? 정말 아름다워서.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 후 자신의 음악을 누군가와 나눈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수연의 집을 방문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진 집에는 피아노가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수연이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뭘 들려드릴까요? 수연 씨가 좋아하는 곡으로요.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드뷔시의 달빛이었다. 부드럽고 몽환적인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코앞에서 듣는 그녀의 연주는 더욱 감동적이었다. 음악이 끝난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신데 왜 연주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예전 남편이 음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간 낭비라고 했죠.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음악을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나요? 수연이 준호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자신의 음악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수연의 연주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소중한 일상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둘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준호 씨.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준호가 걸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진짜 감정인지 확신이 안 서서. 준호는 수연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봤다. 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수연 씨의 음악을 들을 때, 함께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에요. 수연의 마음도 비슷했다. 준호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그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면 가슴이 뛰었다. 그럼
준호가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인으로 말이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 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수연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다. 며칠 후 저녁 수연이 연주를 마치고 나자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오늘 연주는 더 특별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래요? 왜죠? 행복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연이 몸을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천천히 준호가 수연을 안아주었고 수연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렇게 따뜻한 품이었구나. 수연이 속삭였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있었다. 준호가 수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수연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연아.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반말이었다. 네. 사랑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입술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첫 키스였다. 수연도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키스가 끝난 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연이 속삭였다.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조심스럽고 간절했던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수연은 준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평안을 느꼈고 준호 역시 수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저녁 수연이 전 남편과의 만남을 마치고 지친 표정으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되시나요?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갈게요. 준호가 도착했을 때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히려 후련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둠이 깔린 거실에서 서로의 온기만이 느껴졌다. 준호 씨.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요즘 준호 씨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준호 씨예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연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수연이 속삭이듯 물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만났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상처받았던 과거는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만이 전부였다.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정식으로 고백했다. 수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정식으로요. 네, 좋아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달콤했다.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다니고 평일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수연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이 대답했다. 네, 좋아요. 저도 준호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3개월 후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작지만 따뜻한 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서약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다. 새 아파트에서 함께 살림을 차리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더욱 깊어져 갔다. 결혼한 지 8개월 후 수연이 준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의 확실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더욱 세심하게 수연을 돌봤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수연을 위해 새벽에도 음식을 해주고 산부인과 검진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오다니. 수연이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되었다. 정말 예쁘다. 수연이를 닮았네. 준호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코는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요. 수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라고 옹알이했다. 준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핸드폰으로 녹화했다. 여보, 들으셨어요? 민준이가 아빠라고 했어요. 정말요? 다시 해봐, 민준아. 아빠. 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아빠라고 말했다. 두 부모는 기쁨에 겨워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웃었다. 첫 돌이 다가오면서 민준이는 혼자 걷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수연의 품에서 준호에게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준이 정말 대견하다. 준호가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클 줄 몰랐어요. 수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가 두 돌을 맞을 즈음 수연은 다시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민준이가 동생을 기다리는 모습은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엄마 배에 누구 있어? 수연이 물으면 민준이는 동생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둘째 딸 서연이가 태어나자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었다. 동생이 울면 달려와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함께 놀아주려 애썼다. 민준이가 정말 좋은 오빠가 됐네요. 수연이 흐뭇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아껴주니 고마워요. 준호가 두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5살, 서연이는 3살이 되었다. 주말이면 가족 4명이 함께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겼다. 민준이는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서연이는 꽃잎을 주워 모으느라 바빴다. 아빠, 저도 축구할래요. 서연이가 오빠를 따라 공을 찼다. 우리 서연이도 축구선수가 되려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었다. 준호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두 아이는 집중해서 들었고 수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준호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도 왕자님, 공주님처럼 행복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와 수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 민준이와 서연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정말 기대돼요.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예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숨소리,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부부, 사랑이 가득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만난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 가족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커져갈 것만 같았다. 사랑해요, 여보. 수연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를. 준호가 답했다. 따뜻한 봄날 내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의 전 남편이 다녀간 후 준호가 찾아왔다. 문을 연 수연의 눈가가 조금 부서 있었다. 괜찮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둘 다요. 15층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준호와 수연이 결혼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네 식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주말 아침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팬케이크를 먹으며 아빠, 엄마 덕분에 우리 정말 행복해요라는 아이의 말에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4층과 15층, 단 한 층 차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하나의 집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꽃 피우고 있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였던 외로운 밤들과 위층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